그리고 양천구 쪽 안에서도 이 목동 쪽 물건들이 확실히 비싸고 그 외 신월동 이런 지역의 물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싸다 라는 인상을 좀 받았고, 되게 특이한 게 이 실거주 수요가 이 목동 쪽에는 어마무시하다고. 아, 좋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디를 갈 거냐면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쪽을 한번 볼 거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서울 뭐 하고 이제 부천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좌측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요 영역, 여기가 이제 양천구인데요. 양천구 쪽 물건을 좀 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를 좀 보면은 지금 22년도 9월부터 물건을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진 않고 되게 이제 물건 종류를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싸진 않아요. 싸진 않고 실제로 목동이 많이 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한 10억 이상 아파트가 좀 많은데, 또 그렇다고 또 10억 이상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고 한 뭐 6억, 3억, 2억짜리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균일하게 다양한 아파트 사이즈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몇 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천구 어디죠? 여기가 양천구 신시가지 7단지죠. 7단지. 이게 한 30평대 후반 호수고요. 아, 참 이게 26.2억부터 시작합니다. 26.2억. 일단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세 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16.8억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낙찰된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옛날 아파트인데 참 목동이 있는 게 참 비싼 어떤 밸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 한 18억 정도 낙찰 받으신 것 같고요. 지금 동일한 사이즈의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36평인데 야, 이게 무슨 27억이야. 이게 뭐죠? 30평대 27억의 이유를 알고 계신 분 혹시 좀 댓글 좀 달아주시겠어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잘. 네? 그러니까 목동역 앞인 건 맞는데, 뭐 역세권이라면 역세권인데, 이거 옛날 아파트인데 이거 27억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네. 네? 일단 보면요, 이거 조금 제가 저랑 좀 안 맞는 아파트 같은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예, 25억 쭉 가다가 25억, 27억짜리도 있고 27.5도 있고요. 그래서 한 26억 보고 있고, 전세가가 한 10억 정도? 학군 때문에 그런가? 7, 8억 정도, 9억, 뭐 10억 정도 되고요. 실거래가 좀 보면 실거래가를 좀 보면 한 22억 정도? 22억 정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19년도부터 지금 한 10억 정도에서 쭉 오르다가 22년도 때 거래가 거의 없어요. 23억 정도 쭉 유지를 하다가 유지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다가 23년도에 22억으로 지금 떨어진 가격이 있고, 전세. 그 전세 수요가 엄청 많네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11억, 9억, 9억, 10억. 그러니까 한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한 9억대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그러면은 매매가 22억이라고 했을 때 한 9억이면은 한 40% 정도 전세가율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호가는 25억인데 지금 실제로 작년 초 같은 경우에 25억에 팔렸기 때문에 지금 내놓으신 분들은 한 25억 정도에 내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전세가가 상당히 높네요. 지금 9억대, 30평대 9억대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학군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는 없고 실수요, 여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뭔가 학군적인 요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조금 다른데 노원구 쪽이랑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근데 이제 매매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거래가 급 냉각이 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고요. 이것도 19.7억에서 시작했고요. 유찰 한번 됐고, 15.8억에서 유찰 한번, 12.6억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14억 정도 유찰, 낙찰 받으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14억 정도. 14억이고 지금 호가는 한 20억 정도, 21억, 18억. 이것도 30평대인데, 야, 이거 21억, 18억, 19억, 21억, 18억 이렇게 쭉 가고요. 그리고 전세 호가는 한 7억 정도? 7억 정도, 21억 7억이면은 거의 한 35% 정도? 40% 정도 되고, 그 정도 되고, 실거래가 좀 보면, 여기도 한 20억 찍었었네. 여기도 이제 21년도까지 쭉쭉쭉 올랐어요. 그래서 21억을 찍었어요. 야, 이거 진짜 비싸다. 21억 정도 찍었고, 22년도에 이제 듬성듬성 이제 거래가 좀 있었고요. 23년도에 이제 22년도 12월 달에 12억, 그리고 17억 찍었기 때문에 한 16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전세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도 많네 진짜. 근데 여기도 한 7억 정도 하는 것 같아. 이거 보면, 야, 월에 5건 뭐 12월 달에도 진짜 많네요. 수요가 어마어마하고, 이게 한 전세 수요가 한 7억 정도, 8억, 7, 8억, 8억 정도라고 보면 딱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특이한 게 진짜 전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기가 상당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네요. 월세도 많이 살아. 30평 아파트에 지금 150만원 월세. 이게 글쎄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목동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러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실거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뭔가 가격하고 다른 뭔가 요소가 있다. 저는 이제 학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보였는데, 확실히 목동이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전세를 8억을 주고 들어온다? 월세를 지금 150만 원씩 주고 월세를 산다? 30평대 그것도?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여기 그만큼 어떤 그 니즈가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아 이거 새로운 또 면모를 봤습니다. 이제 목동 쪽에 예, 맞고 다음 물건. 자 여기 목동 현대아파트 요것도 지금 32평 요거 15.2억에 시작해서 유찰 12.1억에서 한번 유찰 그래서 1억 9.7억에 시작해서 요거 한 11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냥 옛날 아파트고요. 자 목동 현대아파트가 호가가 지금 14.5억 막 13억 막 한 14억 정도 하는 것 같아 호가가. 하고 실거래가가 한 뭐 거의 유사하게 있는 것 같아. 여기 같은 경우도 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 4월이니까 지금 거래가 끊긴 상태죠. 거래가 끊긴 상태인데 요 가격보다 지금 여기 보면 13억 낮게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고 싶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에 맞춰서 지금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요 부분들은 빨리 팔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고 지금 한 14.5억이나 뭐 이런 분들은 과거 가격대를 좀 어느 정도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데 그러니까 거래가 끊겼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없으니까 가격을 제가 낮춰서 팔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 13억 정도 이하로 팔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전세 수요가 많아. 여기도 여기도 한 6억 정도 전세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을 볼 때 전세 수요 실거주 수요가 많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하락의 어떤 방어 하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는 여기서 한 10억 11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다 호가가 하한선이 13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숫자 봤을 때는 잘 산 것 같은데 지금 22년도에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하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5단지 23점 이거 얼마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30평대 이 예. 30평대 23.4억 유찰 18.7억 유찰 15억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게 한 16.5억 정도 보는 것 같아요. 16.5억 보고 여기도 이제 옛날 아파트 5억이고 자 그러면 거래 볼게요. 여기는 지금 매매 관련해서 뭐 그렇게 지금 매물은 없고요. 전세 관련해서는 이제 한 9.5억 정도 있고 실거래가가 여기는 모르겠어요. 매매가 원래 없는 건지. 그래서 지금 21년도까지 22억 있다가 야 30평대가 22억이네.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현재 없는 상태고 실제 전세는 한 9억? 10억 정도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10억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낙찰 받으셔갖고 지금 숫자만 봤을 때는 여기 밑에서 낙찰 받으신 건데 이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낙찰 받으셨으면 좀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바로 단타 바로 매매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좀 애매하고요. 다음 물건
목동 한신아파트 82평 16억 유찰, 12억 유찰, 10억 유찰, 8억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9억 정도 보고 있고요. 이게 옛날 아파트 9억이고요. 보면 지금 매매가가 한 14억 정도? 요건 18억은 좀 튀는 것 같고 한 13.5억에서 14.5억이니까 평균 한 14억 정도 매매가 호가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가 조금 데이터가 괜찮은 것 같아. 보면은 19년도부터 21년까지 거의 한 9억에서 17억 막 이렇게 올랐어요. 거의 8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 근데 22년도, 21년도 말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 쭉쭉쭉. 여기도 매물 있네. 근데 여기 최근에 23년도 1월에 보니까 11억, 12억에 약 한 12억 정도의 매매가 되었습니다. 12억, 11억에 매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되게 촘촘하니까 더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전세.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해. 야, 이건 뭐 전세가 전세 수요가 엄청납니다 지금. 뭐 여기는 밀고 당기고 할 그게 없나 봐요. 그냥 하나 뭐 그냥 변함없이 여기 실수요층들은 탄탄하게 있고요. 약 한 6.5억, 7억, 8억 이기 때문에 한 7억, 7억 5천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7억 5천이니까 12억이면은 약 한 60%가 넘죠. 전세가율이. 야, 씨, 뭐야 이거? 160만 원. 160만 원 주고 사네? 월세를 1억에 240만 원씩 주고 살아요 여기. 살아있네, 살아있어. 대단합니다. 감탄스럽습니다. 이 서민 입장에서는 참, 이야, 대단하네.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한 9억 정도 받았다? 9억 정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봤을 때 여기 7억. 매매가 된다 그러면은 뭐 한 11억? 1억 정도는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보다 좀 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 한 11억에 내놓는 거야. 그러면 한 1억은 넘게 받을 수 있고, 거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전세가 거의 8억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세 주면 이제 내 돈 회수가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회수가 되는 거니까 전세 내주고 뭐 기다려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 데이터, 이 집은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이렇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 낙찰가에 대해서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9억에 받았다 이분이, 그러면은 안타로 해서 한 11억 좀 넘게 팔아도 뭐 한 1억 이상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전세가가 한 7억 정도, 8억 정도면은 한 전세로 돌리셔도 거의 대부분 자금이 회수가 되고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월세 보십시오.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네. 그 뭐 이자를 좀 생각을 하셔갖고 이 월세 수익이 좀 괜찮으면 월세로 돌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니까 좀 말씀드리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다음 신도 신월 일자 아파트. 여기는 목동이 아니라 신월동입니다. 여기 한 20평대 후반 7.7억 유찰, 6.2억 유찰, 5억입니다. 4.9억이니까 여기 한 5.5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옛날 아파트 뭐 깔끔한 것 같아요. 5.5억이고 여기 있고, 지금 매매가 호가가 5억. 5억이네 5억. 5억이야. 5억. 실거래가
이게 거래가 많이 없네요, 여기가. 거래가 많이 없어. 근데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또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18년도로 3억이었는데 5억이 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어, 그리고 전세가 보면은 이 전세 수요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또. 확실히 목동하고 다르네요. 양천구에도 신월동하고 목동하고 많이 다르네. 요게 한 4억 정도? 근데 이제 없어요, 수요가. 4억.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어. 거래가 수요도 없고. 어, 아마 아파트적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위치라든지 아무래도 화곡동, 신월동, 그 목동하고 엄청 머네. 저 끝이네. 예. 그래서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여러분 서울이에요. 서울 양천구인데 지금 5억이고요. 전세가가 뭐 한 4억 정도? 전세가 한 3억 정도로 놓은 게 많아요. 4억, 3억이고. 그럼 이분이 지금 한 5억 5천에 받았다? 근데 여기가 지금 좀 애매하죠, 지금? 네. 5억 5천에 받았는데 매매가 5억인데 효과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지금 뭐 같은 양천군데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역시 부동산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지역 임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백그라운드를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양천구에 경매 물건을 받고 아까 제가 한 5개 정도 봤는데 한 4개 정도는 목동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신월동 물건인데 확실히 이제 금액이 크면 경매로 잘 넘어오겠죠. 아무래도 은행에서 빌린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또 이자를 내기도 금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매로 넘어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매 물건 쪽으로 많이 그 큰 비싼 물건들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양천구 쪽 안에서도 이 목동 쪽 물건들이 확실히 비싸고 그 외에 신월동 이런 지역의 물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싸다 라는 인상을 좀 받았고 되게 특이한 게 이 실거주 수요가 이 목동 쪽에는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아파트를 봐도 이 전세를 사실은 이게 9억 10억 짜리 내고 전세를 산다든지 뭐 월세를 뭐 200만원 이상 내고 산다든지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특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특성? 매매가 아니고 전세, 실거주 수요가 분명히 있고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학군, 교육 관련된 내용인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가 아파트가 엄청 올랐고 떨어지더라도 30평대가 거의 10억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억 이상은 가격대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목동 아파트를 봤을 때는 정리를 하자면 매우 비싼데 22년도에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야 지금. 그리고 지금 경매도 사실은 좀 애매한 상태고 지금 끊겼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 매매로 사든가 경매 매매로 사든가 역시 기다리고 지켜봐야겠고 전반적으로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짜리는 많고요.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이점은 이제 전세 수요, 실거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금액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처럼 전세를 못 구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 수요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양천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